북한이 어제 쏜 장거리 ICBM 미사일은 화성 17형입니다. 이게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때 처음 선보였고 지난 4, 5월 때도 화성 17형 미사일이 선보인 바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ICBM입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바퀴가 몇 개인지 한번 보십시오. 바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 17형입니다. 사거리만 해도 굉장합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그래서 개발한 북한의 야심찬 ICBM 미사일인데 조한범 박사님 지금 영상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이게 어떤 무기입니까? 저게 이제 소위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대륙간이라는 건 이제 대륙을 넘나든다는 거죠. 지금 추정컨대 사거리 한 15,000km 정도 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세계 최대입니다. 최대.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위협적인 무기고요. 저 탄도 안에 여러 개의 다탄도가 들어가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전 지구상에서 가장 큰 ICBM 미사일이다. 그런데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스마트폰 두껍다고 자랑하면 창피한 거죠. 아,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의미도 있다. 왜냐하면 저게 2단인데 예. 액체 로켓이에요. 근데 미국은 3단인데 고체거든요. 그 이야기도 상세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작고요. 예. 그 ICBM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자,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들어갑니다. 눈엔 눈, 이엔 이, 폭주하는 북행 열차. 이 ICBM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어제 밤에도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연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 시간대별로 만나보시죠. 한미훈련 연장 반발, 북한의 폭주. 어제 오전 7시 40분, 8시 39분쯤 세계 최대 규모의 괴물 ICBM, 방금 보신 그겁니다. 화성 17형 한 발을 쐈어요. 그리고 SRBM 두 발도 쐈습니다. 자, 오후 2시 우리나라와 미국이 오늘 종료할 예정이었던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시한 없이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죠. 자, 그러자 저녁 8시 30분쯤 북한이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55분 뒤에 SRBM 3발을 또 밤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28분쯤 동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탄 80여 발을 의도적으로 발사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북한의 포탄 발사까지 이어지면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돼 왔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이 이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연장하기로 한국 국방부 장관과 결정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ve consulted with Minister Lee and we've decided to extend Vigilant Storm, which is our long scheduled combined training exercise to further bolster our readiness and interoperability. We strongly condemn the DPRK's irresponsible and reckless activities. 자, 조한범 박사님, 어제 밤까지 도발이 이어졌어요. ICBM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SRBM 미사일, 그리고 3발의 추가 발사, 그리고 80여 발의 포탄까지 해상 완충구역으로 또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의 이 도발 패턴, 어제 밤 늦게까지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과거하고는 완전히 패턴이 달라요. 과거와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연평도 포격전 때는 포격을 했고 우리가 대응사가 했고 저쪽이 데미지가 더 컸거든요. 예. 근데 거기 종료가 됐어요. 그다음에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는 도발했고 우리가 대응으로 확성기 방송을 하니까 충돌하다가 최령의 황병서가 내려와서 사실상 유감을 표명하고 종료가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가 움직이면 한미연합훈련하니까 북한이 대응을 했고 호국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동해훈련 모든 거에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막 처음에는 울릉도를 겨냥해서 쏘고 공습경보가 울리더니 이제는 ICBM 미사일까지 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게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었거든요. 예. 근데 연장했죠. 연장하면 당연히 반발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루 연장설이 나오고 정확히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서 안 그칠 거예요. 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비행기들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에 상응하는 지대공 미사일을 쏜다든지 방향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이 물러서지 않고 있어요. 예. 모든 행동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훈련이 종료될 때까지는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예. 다만 수위가 어느 정도냐지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이 지금 수위를 계속 올리면서 도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계속 올리고 있죠. 그러나 계속 올리고 있다. 올리긴 하지만 또 눈치도 봐요. 눈치를 본다. 어떤 네,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어젯밤에 쏜 건 포였거든요. 그 NLL 넘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쏜 거는 고도를 보니까 북한이 이제 KN-23, 24, 25가 신형인데 이걸 스커드나 노동을 대치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젯밤에 쏜 게 고도가 130이에요. 근데 KN-23, 24, 25는 25에서 90km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구형 스커드 미사일 재고 소진이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정 뭐 선의 없이 도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셈법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특히 북한이 어제 오전에 쏜 미사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ICBM 미사일입니다. 화성 17형으로 우리는 이름을 붙였는데 2단 분리까지 성공을 한 것으로 저희 군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탄두까지 성공했다면 이 ICBM 발사 기술은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1단이 분리가 됐고 2단까지 분리가 됐습니다. 남은 단계는 3단 추진체 분리와 그게 이제 뚜껑이 열리면서 그 안에 있는 다탄두의 탄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목표물을 이제 타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곳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형태의 다탄두 장거리 ICBM 미사일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조한범 박사님, 어제 최종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이런 의견을 내놨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문제 서당계 3년 풍어를 품는다고 걱정은 해야죠. 그러나 보면은 기술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1단, 2단 분리는 뭐 우주로켓 쏜 나라들은 다 하거든요. 과거에는 6,200km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때로 단분리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저 이제 두 번째 단 분리되고 남는 그 추진체가 예. 활공을 하면서 마지막에 재진입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사실은 ICBM 기술의 절반 이상 되는데 그렇군요. 북한은 여기를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마지막 이 탄두가 포함되어 있는 3단이 다시 추진력을 발휘하면서 재진입하는 기술이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들어올 때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제도 거기서 실패한 겁니까, 그럼? 아니죠. 단 분리하고 탄두가 활공하는 단계에서 추락한 겁니다. 힘을 잃고 탄두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거네요. 그렇죠. 추력이 떨어졌어요. 어허. 기술력의 부족이라고 보세요? 근데 물론 이제 걱정은 ICBM 미국과 하는 거지만 단거리 미사일은 기술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우리는 상당히 위협적인데 미국까지 가기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어제는 실패긴 실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도 있는 실패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그 기술은 계속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자, 김영주 의원님. 네. 북한이 급기야 미사일 도발에서의 최고 수위라고 할 수 있는 ICBM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지금 벌써 북한이 3일 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고요. 9.19 군사 합의는 북한 안중에도 없어진 지 오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제 발사했던 ICBM 미사일이 한미를 동시에 사실은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ICBM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이제는 남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대상으로 도발을 했다. 예. 즉 11월 8일에 올 중간선거를 앞두는 도발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미 예상했던 영역 안에 들어있다는 측면이 하나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화 상대 장기적으로는 네네. 미국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또 혹은 지금 계속 점증하고 있는 전투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비지런트 스톰과 같은 훈련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개 숙이지 않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를 잘 조절해가는, 아니 리스크 예전에는 관리를 북한이 네. 김정은 이전에는 네. 미국의 뭐 핵 추진 잠수함이랄지 아니면 미국의 핵 폭격기랄지 아니면 스텔스기랄지 항공모함이 한반도 근처에 전개되면 북한이 좀 잠잠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다 있는데 한반도에 네. 다 와 있는데도 북한이 부산에 이러고 있어요. 들어와 있고 또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에서도 같이 연합 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길을 죽지 않는다라고 대담해졌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아까 조 박사님 말씀했지만 이미 버려야 될 그 무기들을 확 버리고 혹은 ICBM도 이참에 실험해보자, 완결된 기술이 아니라고 알면서 한번 쏴버리는 거예요, 이 계기를. 그럴 이 필요도 도발할 있는 때 거거든요. 그냥 이거 다 쏴보자. 예, 그런
의도도 저는 있다고 완결체라고 보지 않으면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예. 이런 명분으로 즉 말하자면 한미 합동 훈련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혹은 7차 핵실험을 가기 위한 명분으로 즉 현재 개발 중인 기술들을 미사일들을 쏴버린다는 의미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미 계획된 영역대로 북한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같은 도발 패턴의 종착지는 아마도 7차 핵실험이 아니겠느냐.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스럽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발의 수위를 올려가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을 끌어올려서 도발의 위협 수위를 극대화시키고 그 가운데서 7차 핵실험을 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드라마틱한 순간을 노리고서 이런 도발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북한은 사실상 진전된 핵 기술과 핵 생산물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그걸 지렛대로 미국과 협상을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전략이라는 게 공통된 분석입니다.